자, 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합의 연산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거예요. 집합의 연산. 지난 시간에 이제 집합이 뭐다 이 정도까지는 다 잡힌 거고 개념 자체가 그죠? 집합이 뭐였어요? 모임. 뭐 특정한 것들을 딱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런 거였어요,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 방법이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원소날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그지? 원소날법이나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나 쉽게 보이니까, 그지? 원소날법보다는 조건제시법이 벤다이어그램이 좀 더 잘 보이죠, 그죠? 근데 뭐 그냥 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근데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양한 애들을 표현하기 편한 형태잖아, 그지? 근데 그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 구성원 자체가 사실 잘 안 보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벤다이어그램이나 원소날법, 특히 원소날법으로 빨리 바꿔주는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의 강의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건제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두 번째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난 시간의 핵심은 그거였어. 오케이?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뭘 배웠어? 집합이라는 게 뭔지 배웠단 말이야. 집합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에 대해 생각을 했어. 근데 집합이 하나만 있니?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두 개를 딱 골라서 걔네들 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비슷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우리 수학 처음 배울 때는 수를 하나만 배웠을 거야. 이게 뭐 3이라는 수가 있었어. 그럼 얘는 3개를 의미해. 뭐 이 정도만 배우다가 갑자기 3개에다 2개 더하면 얼마야? 5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연산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 오늘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라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수라고 하는 건 그 하나, 그지? 숫자 하나를 의미한다면 집합 안에는 되게 많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숫자 2개 더하는 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지만 두 개의 집합을 더한다는 개념 자체는 뭔가 좀 어색해요. 특히 뺀다는 개념도 어색하고 곱한다는 개념도 어색하고, 그지? 다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집합의 연산은 사칙 연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사칙 연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합집합이란 연산이 있고요, 교집합이란 연산이 있고요, 차집합이란 연산이 있고 여집합이란 연산이 있어요. 다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연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기는 얘 합집합, 이렇게 생기는 얘는 교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얘는 차집합. 얘 백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사실 똑같이 생겼지만 쟤는 백이라고 읽지 않고 쟤는 차집합이라고 읽어요. 오케이? 좀 느낌이 달라.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C 제곱처럼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있어. 얘가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연산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정의를 설명해 줄 거고, 걔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집합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오케이? 얘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걔네들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 정의 자체는 뭘로 주어져 있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라고 하는 애가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는 얘가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야.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여기 겹치게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A의 원소여도 되는 거고, A의 원소여도 되는 거고, B의 원소여도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원소여도 되는 거고, 다 얘네들만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주세요니까 사실상 이 부분 전체, 여기 이 부분 전체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의미하는 게 합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이 2개가 있었을 때 여기는 얘 2개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다 여기는 얘가 합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요. 이게 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A 교집합 B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얘의 정의는요,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X가 A의 원소이고요. and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B의 원소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또는이고 여긴 얘는 and야. 그죠? 얘 또는이라는 건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얘는 얘랑 얘 둘 다 돼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 해서 여기는 얘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면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면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다음 3번 차집합. 여기는 얘는요 그냥 빼기 기호처럼 생겼어. 오케이? 그냥 A 차집합 B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는요 마찬가지 X 바 이렇게 해가지고 X라고 하는 건요 A의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 절대로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차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A의 원소는 여기 전체가 다지. 그 중에서 B의 원소인 거 빼놔. 그럼 여기는 요만큼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차집합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A 차집합 B예요.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는 요런 기호인데 얘는 이렇게 봐봐. 그냥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뭐 3의 제곱 이런 것처럼 얘는 A라는 거에 C제곱 이런 느낌으로 써. 오케이? 여기서 요 C가 의미하는 건 여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는 책에 있을 거야. 그치?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요? 어쨌든 볼게요. 여기는 얘가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돼서 봐봐. X는 전체 집합이 항상 필요하거든.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요거이긴 한데 and 얘는 X라고 하는 게 A의 원소가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여긴 얘가 여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 요만큼에서 난 지금 뭔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긴 얘가 A였다면 A가 아닌 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의미하는구나.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여집합이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로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는 얘랑 요 세 개는 조금 공통점이 있지. 이런 거는 지금 하나의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의 집합이 있고 그 결과로 하나의 뭐가 됩니다?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양쪽에 있다고 해서 이항연산이라고 하거든. 이항연산. 얘네들이 이항연산이야. 저 세 개는. 근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요거에다 그냥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서 이렇게 C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서 그냥 일항연산입니다. 그냥 얘는 어떤 의미냐면 A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A가 아닌 것들의 의미가 뭐가 됩니다?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A거나 B, 얘는 A이고 B 이런 뜻이고 여기는 얘는 A이긴 한데 B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것만 쏙 빼주세요. 이런 의미로 가져가. 오케이?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것만 쏙 빼주세요. 이런 의미로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4개의 연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요. 벤 다이어그램상 여기는 얘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요 그냥 1과 2였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요 그냥 2와 3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1, 2, 3, 4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 A 합집합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겠어? 1, 2, 3이 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A 두 번째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겹치는 거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합쳐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겹쳐달라 얘기고 합쳐달라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 차집합 B는 뭐겠니? 그치? 1이겠죠. 이해돼요?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는 빼주세요. 이런 의미. 됐나요?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있는 거 빼주세요. 그럼 네 번째 A의 여집합은 뭘까요? 3, 4가 되겠죠.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들만 골라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잘 봐봐. 여기서 얘랑 B 합집합 A 이렇게 하면 이거 같아요. 여기는 얘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 들어가잖아.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 들어간단 말이야. 결과 똑같겠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그죠? 여기 얘도 여전히 뭐랑 똑같냐면 B 교집합 A랑 똑같습니다. 얘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환 법칙이라고.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게요. 합집합이라는 애랑 교집합이라는 애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봐봐. 얘들아, 너희가 생각할 때 모든 연산들이 있어요. 연산들이 있었을 때 연산 중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많을까? 성립하지 않는 게 많을까? 성립하는 게 많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건데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봐봐. 그래서 성립하는 거지. 성립하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내가 따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덧셈이라 숫자에서 덧셈이라든지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그지? 성립하는 건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어요. 근데 봐봐, 뺄셈. 그러니까 내가 3 더하기 2 한 거랑 2 더하기 3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3 빼기 2인데 2 빼기 3이랑 자기가 다르잖아, 그지? 자리가 바뀌어서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 더하기고 곱하기니까 사실 성립하는 게 많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여기서 빼기라든지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연산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연산들이 있어요. 그런 연산들은 전부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건 특별하게 얘네들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배우는 거고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차집합도 마찬가지지. 차집합은 어때요? 교환 법칙 성립하겠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B차집합 A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B에 있는 것 중에서 A에 있는 걸 빼주세요. 그러니까 2 하나 빼주세요. 이게 3이 될 거예요. 그지? 얘는 둘이 같지 않아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얘는 뭐 1항 연산이기 때문에 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교환 법칙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교환 법칙이라는 건 2항 연산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